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죠.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린 것인데요. 이 집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고 이거 퍼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도 퍼먹고 오른손으로 퍼먹고 양손으로 다 퍼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지금 배가 찢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주에서, 정말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돌만 갖다 놓는다라고 해도 그냥 당선이 되는 게 광주다, 민주당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그래갖고 실제로 지금 돌들이 당선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그 돌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돌냄새 나는 애들이 한번 수두룩하게 그렇게 광주 출신이라 광주라고 하는 이름만을 가지고 그렇게 당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광주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고 21세기를 지금 맞이해 가지고 케이팝이다 무슨 한류다 난리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뭔 놈의 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무슨 광주 민주화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광주를 과거로 쇠퇴시키고 그리고 또 과거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 그게 무슨 놈의 광주의 정신이고 무슨 놈의 그게 도움이 되는 정신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돌식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신세계 백화점의 그 1층 그 명품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백화점이 홍어를 팔고 있지 않나, 다른 뭔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어를 팔고 명품 매장 같은 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스타필드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는 스타필드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사람을 갖다가 끌어모아가지고만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종합 쇼핑몰조차도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광주가 그 광주 민주화 정신,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지금 사라지고 없고 과거로만 회귀했던 그 모습이 광주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전한계 스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던 겁니까? 아직까지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광주에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고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 애들의 반응을 이미 들어가지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글자 그대로 멘붕 상태라고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뭔 얘기해가지고 사실 이제 별로 긁히지 않았으면, 요즘 애들이 이제 그거를 긁혔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다가 리을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긁혔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그게 피해가 없고 나한테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긁히니까 이게 뭔가 이제 기분이 나쁘고 뭔가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열과성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에 지금 미친 척하고 몇몇 사람들 튀어나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금 짓거리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 네가 제일 분노하고 있는데 뭐 자꾸 분노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저런 식으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뭐라고 우리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진짜 많이 긁혔나 보다. 정말 광주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진보가 없죠, 그렇죠? 찌재명 쪽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너도 나도 지금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이 광주 이 집회에 대해 가지고 얹으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불과 한 전당대회 때 그때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지키겠다. 가장 먼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겠다. 내가 각해무시하라도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던 게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딱 이게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뒤통수를 쳐버려서 통수를 쳐버리잖아요. 뭐라고? 야, 윤석열 그거면 용병이었으니까 원래 안 됐던 거였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랴부랴 뭐 준비했었습니까?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단단해지기라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지 혼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나요?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가
처참하디 못해가지고 진짜 부끄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격차가 날까요? 누구랑? 김문수 장관이랑?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소신 있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법과 원칙에 맞게끔 의리라고 한다면 의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80년대 이후 광주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보수단체 집회가 금난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난로는 광주 민주화의 상징거리인데 그곳에서 탄핵반대 보수단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빛고울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들 과연 보수우파 국민들이 야, 홍 시장 얘기 잘했다. 드디어 할 만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홍카콜라 맨날 본인이 얘기하는데 코카콜라도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제로로 마시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카콜라의 그 뭡니까 그 당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홍카콜라 할 것이 아니라 김이라도 빠져가지고 맛도 없고 어디다 지금 써먹겠냐고. 김도 빠져 맛도 없어. 그리고 또 몸에도 안 좋아. 제로 시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 시장의 어떤 지지율이 제로가 되는 게 오히려 저희 그리고 또 보수우파한테는 건강한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박지원이 뭐 튀어나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고 이재명도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재명이 했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은 아마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박지원 얘기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딱 두 문장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 일부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이 충격이다. 제가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충격을 받다 보니까 말도 지금 막 꼬이는 것 같아. 발음도 막 지금 희한하게 제가 막 엉키지 않았습니까? 그 절고 막 이랬었는데 도대체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그렇죠? 어떻게나 이렇게 주옥 같은 개소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지 딱 두 문장밖에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줍니까?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능력이 타고나지 않으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악이다. 존재 자체가 뭔가 이게 아니고서는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따져볼까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이재명 주변에서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한두 사람인가요? 이재명이 그 저질러놨던 그 똥덩어리들 때문에 사실상 자기의 목숨을 끌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두 손가락을 다 써도 지금 그게 세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 마치 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지금 무슨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상 얘기까지도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이재명의 그 조문을 갖다 받아줬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진짜 가족들이 진짜 이재명이 그렇게 난동을 부렸으면은 이재명이가 조문 오는 것조차도 가족들이 그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보여줬던 정말 인간이 아닌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백종선이가 이재선 씨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협박 그다음에 뭐 욕설 수백 건의 그 문자를 갖다가 보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 백종선을 갖다가 이재선 씨의 그 상에 보내가지고 이재명 시장님이 아니면 뭐 경기도 지사님이 혹시 조문을 와도 괜찮겠습니까? 의사를 타진해보게끔 백종선을 보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상에서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막 비유를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 도대체가 이 좌파들 아니 그 좌빨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갖다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다 열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차마 제가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그 심정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지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갖다가 툭 하면 그런데 이 인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주님 박찬대, 김민석, 이재명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톨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악인데 존재 자체가 지금 이게 왕소금 덩어리라 가지고 어떤지 간에 음식을 그냥 다 베려버리는 게 이 인간들인데 뭔 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냐고요.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도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고 가족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라 집단인 것인데 그 인간이 무슨 뭐 예수가 어떻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승환이 그 인간도 뭐 십자가가 뭐 어쩌다는데 왜
이렇게 인간들을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많고 많은 별명 중에서 제일 역대급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총각사칭, 뭐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집사사칭. 살다가 진짜 집사까지도 사칭하는 인간은 이재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할지도 집사 사칭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표를 위해 가지고 집사까지 사칭했던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놈의 집사 직분 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한다? 이 보세요. 제가 막 이재명만 얘기하다 보니까 열불토하다 보니까 박지원 얘기는 또 하지도 못했네. 여러분들이 대신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진짜 이번에 저는 광주 집회를 보면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주, 그 광주에서 전환기 스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나 변화의 바람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참으로 정말 감동스럽고 참으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